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27 대비 5급 커리큘럼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제일 첫날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처음 만났으면 안 돼요. 네, 저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를 처음 만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학원에다가도 그 오늘부터 시작할 이제 기초 강의 들으려면은 특강 반드시 수강하라고 이제 얘기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토요일이고 또 연휴 중간에 껴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석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번 주 와준 친구들은 너무 감사했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래도 제가 뭐 이따가 다시 수업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저번 주 그 무료 특강 우리 진행한 거 있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뭐 입문자 특강 또는 뭐 수험 전략 특강이라 해가지고 이제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거를 약간 기초 강의의 좀 프리퀄이자 좀 기초 강의에 미리 찍는 보강 같은 느낌으로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제 수업은 항상 이제 학습량이 많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보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보강을 좀 없애보겠다는 마음으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특강식으로 해서 먼저 좀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들으려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다뤘던 어떤 내용이나 문항들은 제가 뭐 가볍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특강 참고하는 식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진도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3교시거든요. 총 3교시인데 그래도 월화 수업을 위해서는 2교시까지는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까지를 여러분들은 적어도 월화 수업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듣는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간 내셔가지고 좀 필히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못 들은 거는 뭐 주말에라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그 무료 특강 아마 학원 홈페이지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거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첫날이니까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황 판단 강의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에 대한 소개는 뭐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 오늘 받았을 텐데 교재에 표지 딱 넘기시면은 제 소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대충 요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적어도 뭐 상황 판단과 피셋에 대해서는 절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뭐 요런 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 스타터 강의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강의인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일단 우리가 목표를 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터 강의가 이제 뭐 하는 강의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우선 1년 커리큘럼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 5급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일단 정규 강의는 총 6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터, 베이직, 어드밴스드, 인텐시브, 그 다음에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강좌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중에 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어떤 거예요? 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커리큘럼을 짤 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커리큘럼을 짜겠어요? 저는 당연히 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친구가 가장 잘하게끔 해주려고, 그러니까 짜게 그렇게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중에서 무조건 필수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스타터, 베이직, 어드밴스드 여기 무조건 필수라고 고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다루는 강의는 스타터부터 우리가 인텐시브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는 여러분 이름 그대로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출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출과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할 거고, 파이널 강의는 물론 기출문제로 합니다만은 이전에 다 배웠다는 전제 하에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집중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운 게 또 나오는 뭐 이런 강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는 요렇게 4강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 단거나 할 자료 이런 만들면 물론 좋은데요, 뭐 따로 자료 만들기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요렇게 4권 가져가시면 돼요. 요러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봐야 될
될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권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요 3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3개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인혁처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혁처 기출문제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당연히 지금은 5급과 7급 기출문제 말하는 거예요. 5급, 7급에다가 민경채까지 예전에는. 그래서 요렇게 5급, 7급 민경채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혁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피셋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입법고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국회에서 실시하는 입법고시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엄선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인혁처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입법고시만 엄선해가지고 이제 인텐시브 진행하는데, 참고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입법고시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돼 있는 5급, 7급 기출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적으로 봤을 때 5급, 7급도 거의 한 30-40%는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텐시브까지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진짜 정 시간이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해라, 뭐 이런 거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요 4개 정도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혁처 기출문제 및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스타터 강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 우선 여러분 스타터는 이름 그대로 그래도 좀 기초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이 피셋 실력의 좀 기본기를 닦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인이 되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민경채가 일단 좀 메인이긴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민경채 기출이 우리 5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경채 기출을 메인으로 합니다. 그치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부터는요 7급이랑 시험을 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래도 민경채가 이제 15문제만 중복이었거든요. 근데 22년도부터는 아예 7급과 민경채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경채 기출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민경채만의 어떤 고유한 기출 문제가. 그래서 이제 민경채만 볼 게 아니고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5급, 7급 기출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5급, 7급 요 기출 문제는 민경채에 나온 문제와 어떤 유사한 또 이와 관련된 뭐 이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커리의 특징이, 저는 이전 강좌에서 다른 기출 문제는 뒤에 강좌에서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때 하는 건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 민경채와 관련되어 있는 5급, 7급은 스타터에서 보는 거고, 뭐 그 나머지 5급, 7급은 뒤에서 보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이 강좌는 뭐 민경채 기출 문제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관련되어 있는 5급, 7급까지 보는데, 제가 이제 올해 개정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민경채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7급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급, 7급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비중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요렇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연도별로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 커리큘럼 따라오면 시험에서 봐야 될 필수적인 문제는 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모든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 외에도 추가적으로 따로 여러분이 좀 기출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기출문제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를 어떤 거 풀어야 되냐, 일단 제가 난이도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요,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여러분들 원래 실시는 옛날에 뭐 1, 2부터 실시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4부터 푸시면 제가 볼 때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4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21까지는 이제 7급이랑 약간 중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20년도까지가 이제 민경채의 고유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만 7급이랑 중복이 없는 민경채 고유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민경채 기준으로 11번부터 25번까지가 7급에서 1번부터 15번입니다. 그래서 15개는 중복이었고 10개만 따로따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따로 푸셔야 된다. 그래서 민경채는 14년도부터 21까지 푸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7급 국가직 문제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나 5급 준비생인데 나 저거 7급 아닌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상황 판단 과목에 대해서는 5급과 7급 기출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5급이든 7급이든 다 풀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연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7급이 더 어렵게 출제된 연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급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7급이 더 어려운 연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로 뜯어봐도 난이도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가지고 5급이 더 쉬운 문제들도 있고 뭐 7급이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경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민경채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거 아니에요. 민경채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다 접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아이디어나 장치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민경채나 7급에 나왔다면은 당연히 또 우리 시험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21년도부터 이제 7급의 피셋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20년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일단 7급 예시 문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4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급 예시 문항 4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모의평가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평가 하나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1년도부터 이제 아직 실시하지 않았지만은 26년도 시험이 있겠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26년도 시험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7급 추가 채용 한 번 더 있었죠. 그죠? 그래서 7급 추가 채용 때문에 기출 문제 하나 더 생겨가지고 요것도 무조건 보셔야 된다.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7급은 이 정도 이제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이제 5급 기출도 풀어야 되는데 5급 기출은 많이 풀면 좋긴 합니다. 많이 풀면 좋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약간 이 트렌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어떤 양상이 좀 바뀌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냥 난 각 잡고 모든 기출을 풀겠다. 그럼 뭐 2006년부터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2006부터 저는 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14년도부터 보통 풀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4부터 풀어서 뭐 26까지 요 정도만 푸시면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풀고 싶다 그러면은 2010년부터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010년부터 해가지고 푸시면 되고,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교원이 시험을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13년도는 그러니까 행정 일반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원 시험이 따로 있어요. 이때만 우리가 기출문제가 2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교재 같은 경우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디에 다루냐면요. 2020년도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피셋 시험,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시험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조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까지가 이제 2010년대 트렌드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이 좀 약간 과거기였고, 2020부터가 지금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0부터 지금까지는 트렌드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3년도부터는 거의 판박이로 시험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23, 24, 25는 너무 흡사했고요. 26도 굉장히 흡사한데 난이도만 조금 어려웠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올해 시험 쳐본 친구들 알겠지만 상판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알 겁니다. 그래서 인혁처가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올해만 어렵게 냈다기 보기엔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당연히 세 과목 중에 무조건 상판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동안 조금 쉽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상판을 좀 만만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상판이 이제 예전처럼 좀 어려운 포지션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보실 때, 그러니까 제 수업은 어쨌든 가장 최근 트렌드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제가 수업 때 뭐 최근 기출문제 또는 최근 트렌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2020년대 이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2010년대가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문제는 풀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문제를 여러분이 따로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좀 챙겨 주실 때 요거 생각해가지고 챙기시면 된다. 알겠죠? 물론 사실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요, 요만큼 볼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줄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뭐 진짜 시간 없으면 23년 이후로는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본다면 20년도 이후로는 그냥 외우는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안 보란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시험까지 시간이 한 1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당연히 다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다 챙겨야 되는 거고 연습 더 하셔야 되는 거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수업 때 하는 거, 제가 그 다음에 교재에 넣어 놓은 거,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 개정할 때도 이렇게 가장 최근 시험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이 시험에 나왔던 어떤 문제나 유형이 예전 연도에 나왔으면은 제가 다 개정해서 바꿔 넣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옛날 문제에서도 중요한 거는 제가 다 챙겨 오니까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딱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 스타터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요런 기출 문제를 다룰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어쨌든 상황 판단 실력의 기본기를 만들 거다. 뭐 요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수업은 월, 화, 목, 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스타터 강의는 총 8회거든요. 총 8회인데 제가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보강 여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강을 촬영해 놓긴 했는데 특강이 아무래도 제가 안 배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보강처럼 나가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혹시 보강이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도 어쨌든 특강은 따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수업은 뭐 오전에 진행하는 거 아실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지금 오늘 받으셨을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실강 듣는 친구들은 제가 항상 실강 특전으로 교재를 2권을 드립니다. 똑같은 책을 2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개강날 1권을 받으실 거고요. 또 1권은 종강날 받을 겁니다. 자, 근데 2권의 목적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처음 듣는 책은 왜 주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 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 1권으로 여러분들 일단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1권은 왜 주는 거예요? 갖다 팔아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요 또 1권 주는 거는 복습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어쨌든 상황 판단도 그렇고 어쨌든 이 피셋이라는 시험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적성 시험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같은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냐? 그럼 대부분 이제 안 해봤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적성시험을 해본 적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적성시험 공부를 안 해봤을 거고, 그럼 이거랑 그나마 유사한 과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 중에서는 수학이 그나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 풀어주고 설명해 줄 때 어때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선생님이 칠판 싹 지우고 풀으라고 하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왜? 선생님이 잘하는 거지 니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제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문제 푸는 거 보고 다 설명 들으면 다 뭐 이해가 갈 거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 풉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푸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를 흉내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체화가 될까 말까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수업 때 안 그래도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 막 안 되면 찍는 것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찍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찍는 거 여러분 막 들으면은 막 신박하구나, 저렇게 찍으면 되구나, 막 들을 때는 막 재밌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찍는다. 무조건 한 번으로 찍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하려고 제가 새 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종강한 이후에 저한테 이제 한 권 더 받으시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 책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걸 새 책 복습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존에 수업 들은 교재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들은 교재랑 복습할 때 본 교재랑 비교하면서 어떤 내 풀이 같은 게 교정이 됐는가, 뭐 내가 거기서 장치 같은 거 다 봤는가, 이런 거 체크하고 안 됐으면은 다시 반복하고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새 책을 한 권 더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한테는 따로 교재를 못 챙겨드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교재 준비하실 때 뭐 2권을 준비하셔가지고 한 권으로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권으로 새 책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화펜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또 이제 새 책에다가 풀 때도 기화펜으로 풀고 그럼 다 날아가니까 또 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풀수록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방법 강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뭐 인강 듣는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교재 혹시 구매하실 일 있으면은 여러분 그 제 책의 제일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요거 말 안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제 책 표지의 뒤에를 보시게 되면은 그 뒷면에 여러분 QR코드 2개 있는 거 보이잖아요. 예, QR이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QR코드는 제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약간 지금 폐허가 된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네. 여러분 이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도 진짜 일화가 많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 해킹당해가지고 이거 한참을 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해킹당해가지고 왜 싸웠냐면은 해킹을 당해서 자꾸 이상한 글을 엄청나게 써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지 기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오늘 밤을 뜨겁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믿고 배팅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막 이상한 게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맨날 지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신고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신고를 넣었더니 신박하게도 그 도메인 업체가 저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로그인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제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게시판을 좀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좀 막 뭐 질문 게시판이 다 닫혀 있습니다. 이게 다 글을 못 쓰게 해놓은 거라서 닫혀 있고 아무튼 한데 이 이제 홈페이지는 제가 이제 예전 기출 문제 해설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상 최근 거는 좀 못 올렸고 어차피 다 수업 때 하니까 최근 거는 이제 없고 대신에 이제 옛날 거 한 2022년인가 3년까지는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앞에 연도 여러분 기출 문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주로 이제 기출 문제 해설 같은 거 보라 뭐 이런 용도로 제가 이제 만들어 둔 거고요. 여러분 참고로 홈페이지 주소는 외우기 쉽습니다. 그 탑잼스톤.co.kr이거든요. 여러분 탑잼스톤이 뭐야? 최고의 원석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외우기 쉽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제 교재 등을 판매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 교재 구매할 때 필요하시면 요 QR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 네이버에다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데니크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데니크. 예, 그래서 그걸 검색하시면은 제 교재 구매하실 수 있다. 예, 데니크.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 교재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실강 들으시니까 뭐 교재를 따로 구매하진 않더라도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다 봉투 모의고사로 다 관련도 거 판매하니까 그런 거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연습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렇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할 얘기가 뭐가 있냐. 여러분 참고로 오늘 강의 계획서가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절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제 진도 나가는 걸 이제 잘 보시면 되겠고 왜 제가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무조건 진도대로만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요. 요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제가 특강 때 여러분한테 이제 이 피셋이라는 시험과 상황 판단 시험을 공부할 때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론을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형이라는 게 풀이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풀이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실력이 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수업 때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문제 안에 딱 하나의 포인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안에는 한 문제 안에는 뭐 2개, 3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2, 3개의 포인트가 어떤 거는 다른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어떤 건 또 다른 문제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하나의 틀로 일단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이제 한 문제를 봤을 때 봐야 될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문항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진도 순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관련 문제들을 막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제 그거를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 새 책 복습할 때는요.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교재 순서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일단 그냥 복습할 때는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고 대신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복습을 해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관련 문제를 같이 엮어서 보는 식으로 그래서 A라는 장치로는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구나. 뭐 B라는 장치로는 이런 문제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계획서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순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특강 때 이 오리엔테이션 원래 다른 얘기 해야 될 것들은 특강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강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를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교재를 펴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파트 1부터 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파트 1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파트 1의 제목이 뭐예요? 선지 활용이죠. 그죠? 자, 제가 하는 모든 수업과 모든 교재에 항상 파트 1은 선지 활용입니다. 제가 항상 파트 1을 선지 활용을 해놓는데, 왜 선지 활용이 제일 먼저 나오냐?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피셋 시험을 잘 보고 상황 판단을 잘 하려면 무조건 선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 선지 활용 잘해야 돼요? 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을 잘 보려면은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풀어야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게 객관식 시험에 갖는 특징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객관식과 주관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했어요, 제가? 선지의 유무라고 했죠. 그죠? 선지가 있냐 없냐가 제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객관식을 잘 보려면은 뭐를 잘 활용해야겠어요? 선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업 때 여러 가지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 저는 한 5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5가지는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선지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선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를 소거한다. 네, 선지 소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오늘 연습할 건데, 여러분 선지 소거는 기본적으로 정답을 소거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오답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정답이라서 고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머지가 오답이니까 남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객관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지 소거고요. 제가 요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선지 소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고득점자가, 이 피셋 고득점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답을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안 고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 때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러면 맞을 것 같냐, 틀릴 것 같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나 틀릴 것 같으면 이건 오선지로 봐야 된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답을 안 고르는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실수를 막는 방법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의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고득점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답을 골랐을 때 이게 오답 같은데?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 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지 소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답을 소거하는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선지는 이미 출제자가 미리 5개의 조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5개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만 해주면 돼요? 그거 넣어가지고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대입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여러분이 이건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선지 검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선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선지를 의심한다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선지를 의심하는 걸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끼리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비교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 2개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그럼 당연히 비교하면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걸 보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출제자의 의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지끼리 비교를 해보면 출제자가 어떤 점을 좀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비교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걸 보고도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이름만 들어두시고 어차피 구체적인 예시는 문항들 보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뭐부터 시작한다? 선지 소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 소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첫날 가르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원석 수업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러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GIS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일단 GIS 유형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일단 1번 문제를 먼저 봐주시고요. 자, 일단 1번부터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간 1분 30초 시작.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가장 제가 전형적인 GIS 문제로 이제 꼽는 유형이거든요. 그럼 우선 여러분들은 GIS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GIS라고 부르는 문제 유형은 뭐냐? 일단 이름부터 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 여러분 GIS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현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차용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현실에 GIS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GIS가 뭐냐면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실제 있는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유형의 문제의 이름을 GIS로 따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문제, 이 유형의 이름을 요걸로 따온 이유는요,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GIS 시스템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 이 GIS 시스템은요, 이름 그대로 이 시스템 안에 지리에 관련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리에 관련 정보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이 토지가 유형이 뭐냐? 토지에 무슨 뭐 이게 무슨 어느 암석이 뭐가 있냐? 뭐 기울기는 몇 도냐? 뭐 밑에 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얘가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고속도로를 만들 때 최적의 입지를 찾아달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새는 AI가 발달해 있으니까 야, 최적 입지 알려줘. 그러면은 뭐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원래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제일 좋은 조건이 뭐 예를 들어 기울기는 몇 도 이하여야 되고 무슨 뭐 주변에 뭐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요걸 조건을 쭉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요, 그 조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안 되는 입지를 지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기울기를 보라 했으면은 기울기 조건에 따라서 안 되는 거 지우고 남는 거 챙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물 고려하라고 하면은 그 물 고려해가지고 안 되는 거 지우고 남는 거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차근차근 하나씩 걸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입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사고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도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차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 GIS 문제라는 건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 바로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요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가 주어질 건데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베스트한 뭔가를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를 정답으로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요거야, 요거. 알겠죠? 조건을 모두 충족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뭐가 돼버린다?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오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일단 조건을 먼저 봅니다. 조건을 보면서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선지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된다? 오답. 알겠죠? 그래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GIS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 문제 봅니다. 자, 우선 여러분 1번 문제는요, 뭐 조건을 만족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 내용 읽어봐서 알겠지만 세훈이가 선택하는 여행지라 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훈이가 말하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여행지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만족하는 것도 하나 만족하는 게 아니고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오답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조건을 먼저 읽으면서 각 조건별로 안 되는 선지들을 지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세훈이 봅니다. 자, 첫 번째 세훈이가 뭐라 했냐면 이걸 다 쓰면 원래 최대 9일인데 안 되잖아요. 하루밖에 못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수, 목, 금, 토일 하거나 아니면은 토일, 월, 화, 수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며칠이에요? 5일밖에 못 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래쪽에서 일단 뭐는 안 된다? 6박 8일짜리 모스크바는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날짜 때문에 모스크바 탈락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락한 건 여러분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첫 번째 조건에서 모스크바는 만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쟤는 뒤에를 만족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정답은 안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운 거는 더 이상 여러분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미련을 갖잖아요? 출제자가 뒤에서 구제를 해줄 겁니다. 어차피 뒤에서 살려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훈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얘가 총 비행시간 8시간 이내여야 되니까 14시간짜리 뉴욕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직항 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회 환승해야 되는 방콕은 탈락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순서도 따라 읽으면서 여기서 5번 탈락이고 뭐 여기서 3번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문제 풀 때 요건 안 써요. 안 쓰는 건데 그냥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한다? 남아있는 것 중에 최대한 길게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두바이, 홍콩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짧은 홍콩을 탈락시키고 더 긴 두바이를 고른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 1번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GIS 문제의 특징은 이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정답을 구할 때 두바이 잘 봤나요? 오히려 두바이 잘 안 보죠. 그쵸? 두바이는 거의 볼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머지가 아닌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GIS 문제를 아마 풀어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오답인 애들을 주로 보게 될 거고요. 남아있는 게 그냥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남아있는 거 정답으로 해놓고 요거 다시 한번 되는지 볼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나머지가 다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거 정답 한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걔가 답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걔가 굳이 정말 되나를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정답인 애를 거의 안 볼 거다. 네, 이런 게 이제 GIS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GIS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조건을 먼저 보면서 안 되는 선지를 소거한다. 요런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이 GIS 문제를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차 연습을 하기로 하고, 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 첫 문제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몰랐으면은 본문부터 보고 풀었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습관을 좀 바꾸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본문이 원래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린 항상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본문이 더 중요해요? 밑에 이 박스가, 이 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표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본문 박스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표가 있을 때 뭐가 더 원칙 같은 얘기예요? 본문 박스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뭐가 더 상황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밑에 표가 상황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 판단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갖는 스탠스가 어떤 원칙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이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상황 판단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원칙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디테일한 상황이 중요해요? 디테일한 상황이 무조건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디테일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요거를 원래 먼저 봐야 여러분들이 이 원칙적인 본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간 어떤 원칙적인 내용을 먼저 보지 않고요.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디테일한 상황 같은 걸 먼저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떤 걸 먼저 본다고? 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표를 먼저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뭐 외우거나 뭐 이걸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당장 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가 있네? 오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습관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린 시선이 표부터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 박스를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일단 외우세요, 결론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디테일한 상황을 먼저 본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를 먼저 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를 먼저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읽을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이 볼 게 없습니다. 일단은 볼 건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적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특강 때 이미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강 프린트 적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적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당연히 제가 또 불러주겠죠. 자, 1번 여러분들 적으세요.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쓰세요, 여러분들.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자,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안 밑에 니은 히읗 아니라고 했는데 알겠죠? 안 밑에 니은이야 그냥. 자,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1번 됐고, 자, 그냥 특강 들은 친구들 알죠? 2번 뭐예요? 소수픽. 그렇죠, 쓰세요. 소수픽. 네, 소수픽이라고 쓰세요. 소수픽.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신경을 쓰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뭐였냐? 요거였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출제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줬잖아요. 보면 여행지 줬고요. 여행 기간, 비행 시간, 환승 여부 이런 거 줬습니다. 자, 이런 요소를 주게 되면은 출제자가 이 중에 안 쓰는 게 있나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출제자가 이런 안 쓰는 조건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보통 안 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걸 뭐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주겠어요? 예, 종이 낭비, 잉크 낭비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자가 이렇게 요건을 주게 되면요,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들? 무조건 써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요건이 새하얗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내가 눈길도 안 줬어요. 그럼 어때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요건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지금 문제를 풀어놓고 나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모든 요소를 다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봤으면 맞게 푼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환승 여부 쪽에 전혀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준 거지? 라는 생각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안 쓰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다시 한번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 안 쓰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쓰라고 준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 단서 조건 같은 걸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고려 안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안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시험지가 새하얗고 내가 이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해야 된다. 알겠죠? 왜냐면은 출제자가 어떤 조건을 준다면 다 그 조건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안 쓰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말한 소수픽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고 소수에 해당하는 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소수는 여러분들이 일단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보세요. 자, 여행 기간을 딱 보시게 되면 뭐가 되면 다수예요? 4박 5일 다수죠. 그러면 4박 5일 아닌 애들은 약간 의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행 시간도 보세요. 보면은 몇 자릿수가 지금 좀 대세야, 지금. 한 자리가 대세죠. 근데 두 자릿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왜 얘만 두 자릿수지? 이런 생각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승도 보세요. 뭐가 대세야, 지금? 직항이잖아. 근데 혼자만 1회 환승이 있으면 이런 거 왜 나왔지? 라는 생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소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지워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도 얼마든지 건져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수는 어쨌든 약간 우리가 의심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에서 보통 소수는 약간 지워지는 역할로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수픽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의심해야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관련 문제들을 우리가 특강 때 이미 본 게 있거든요. 자, 그게 우리 교재에서 지금 스타터 32번 그 다음에 31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두시고요. 스타터 32번, 31번. 네, 제가 여러분들 S라고 적는 게 이제 우리 교재를 말하는 거예요, 스타터. 그래서 스타터 32번, 31번이 이제 관련 문제였는데, 원래는 진도상 요 문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특강 때 했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강 수업 들으시면은 요 문제들 나올 거니까 여기 교재에다가 이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또 이제 이런 생각, 방금 제가 적어줬던 1번, 2번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 많이 했던 문제 제가 2문제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교재에다 옮겨서 특강 들으시고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GIS 문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한 거를 우리가 교재에다가 정리한다고 하면은 오른쪽에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이제 위쪽에 출제자의 시각 체크 포인트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뭘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에 나온 어떤 장치나 함정 이런 거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적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고득점자의 감각, 풀이법 정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을 푸는 가장 최적의 풀이법 이런 거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고득점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나 행동 같은 거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일단 이런 문제를 푸는 풀이를 뭐라 했어요? GIS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GIS 풀이를 여기에 적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런 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안 쓰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소수픽 같은 거 체크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한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은 풀이법에 적히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GIS 문제 연습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 1분 시작.
자, 여러분들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풀 때 제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조선을 조금 적극적으로 끄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에서 보조선만 잘 꺼도 무조건 5점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선만 잘 꺼도 무조건 한두 문제 이상은 더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보조선을 좀 적극적으로 끄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보조선을 자꾸 적극적으로 꺼야 되냐. 자, 우리 시험은요, 일단 편집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무원 돼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무원은 이런 요식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은 아마 이런 편집하고 문서 잡고 이런 것부터 먼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출문제도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이 만든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집적으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시험에서 오탈자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눈을 씻고 오탈자 찾아놓기 때문에 오탈자 같은 거 당연히 없을 거고요. 완전 편집도 진짜 잘 잡아놓습니다. 근데 딱 하나 우리 시험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엔터를 더럽게 아껴요. 알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가지고 조금 문단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단 사이에 이 공간을 띄워놓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끄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놓으면은 오히려 보기 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좀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시각적으로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중에 뭐 법조문 문제 같은 거 풀 때 진짜 보조선만 잘 그어도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도 보면은 막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있잖아요. 그거 보조선만 딱딱 그어놔도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제가 법조문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참고로 이 보조선을요, 뭐 언어랑 자료 풀 때도 필요하면 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모든 문제를 끊는다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보기가 뭐 좀 귀찮거나 잘 안 보이는 문제 있으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보조선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문단 안 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전 이런 거 안 봐요. 자, 첫 번째 문단 안 보는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거를 포장지라고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포장지 보면서 감상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포장지는 뜯을 거잖아요. 뜯어가지고 안에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황 판단 문제는요, 포장지를 씌워놔요. 근데 여러분 포장지는 왜 씌우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죠? 이게 문제가 포장지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답게 만들어주고 내용을 내용답게 만들어주려면 포장지를 좀 씌워야 됩니다. 근데 그 포장지가 우리가 문제 풀 때 무조건 필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과감하게 안 읽고 패스를 해버려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우리는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선지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형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지를 보면 이게 여러분들 뭐 일치불일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어떤 A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 궁금하면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포장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포장지는 무시하더라도 무조건 뭐는 체크하라고 하냐면은 숫자는 체크하라고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숫자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첫 번째 문단에 지금 숫자 있어요? 숫자 없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과감하게 넘어가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있으면 그것만 체크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어떤 포장지 같은 내용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단은 아예 안 보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장지는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딱 봤을 때 얘가 동그라미 호텔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호텔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단도 안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결국에는 변별력이 없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서 이 숙박 호텔 써요, 안 써요? 안 쓰거든요. 근데 안 봤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방금 두 번째 문단 보면서 동그라미 호텔인데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보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봤으면 괜찮은 거다. 근데 안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쓸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이 호텔 여부는 뭐 사용하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여기부터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인천공항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탈락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3시에서 24시여야 되는 거잖아요. 몇 번이 탈락이에요? 5번에 10시가 탈락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여러분들, 자, 단서 나왔거든요. 요것도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제가 특강 때 요것도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와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조건과의 싸움이라고 특강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은 기본적으로 조건과의 싸움인 과목인 거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들 중에서도 중요한 조건은 뭐다? 단서나 예외 같은 조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무조건 단서와의 싸움이고 예외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제가 무조건 뭐부터 보라 했어요? 예외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험은 단서, 예외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걸 무조건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다? 단서나 예외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를 하고 그걸 실제로 쓰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시험은 이런 단서, 예외를 제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3가지 정도로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방금 봤던 것처럼 뭐 다만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요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모 표시하고 체크해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단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모 표시 같은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일단 첫 번째 있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뭐가 했어요? 괄호 같은 게 나오는 거 잘 보라 그랬죠. 괄호. 그래서 우리 시험은 또 괄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괄호가 결국 뭘 제시하는 거다? 단서나 예외를 제시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괄호 나오면 무조건 신경을 쓰라고 했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지금 괄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괄호에 지금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괌, 사이판 포함이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찾아야 돼요? 괌이나 사이판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분명히 출제자가 괌이나 사이판을 쓰고 싶으니까 저 괄호를 남긴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들 만약에 괌이랑 사이판 안 나왔잖아요? 그럼 괄호 줄 필요 있어요? 줄 필요 없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지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출제자가 이렇게 괄호를 써놨다는 건 요걸 쓰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괌이랑 사이판 찾아야 된다.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번의 사이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번 사이판은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미주 노선에 포함이 되는 거고, 미주 노선은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탈락을 시켰던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괄호가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요거는 최근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단서나 예외를 제시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변별력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괄호 나오면 무조건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또 뭐가 있다 했냐면은 당구장 표시. 알겠죠, 여러분들? 또 우리 시험에서 이런 당구장 표시도 단서나 예외를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또 무조건 또 신경 써준다. 알겠죠? 근데 참고로 당구장은요, 무조건 다 신경 쓰는 건 아니긴 합니다. 당구장 중에 신경 안 쓰는 당구장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특히나 예전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예전에 좀 있었는데 보통 어떤 게 있냐면은 단어의 정의 같은 걸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정의를 이제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이런 걸 줄 때 당구장 붙여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그 단어가 뭔지 안 궁금하면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대신에 이게 또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단어의 정의를 주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정의는 모르더라도 약간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 그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구나. 약간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애를 좀 우리가 의심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당구장 표시도 단서나 예외를 제시하는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연습을 하겠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나 전형적이죠,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줄에 단서 표시 나왔고, 그리고 괄호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실제로 쓰는 거 볼 수 있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자,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 풀 때 4번에 눈길 한번 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줬죠. 저는 1, 2, 3, 5가 아니니까 남는 거 4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GIS 문제는 오히려 정선지에 눈길을 안 줄 거다. 5선지들만 눈길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좀 마이너한 팁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잘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지금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끝에 X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아닌 거에 위치해 가서 그걸 지금 꺼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것도 표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거 표시할 때 그냥 막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뭐 번호를 꺼버리거나 아니면 뒤에다 뭐 X 치거나 막 그냥 마음대로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표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기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이런 표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표시된 것만 봤을 때도 뭔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그 표시가 잘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 1번 옆에 이렇게 X 쳐놨어요. 그러면은 1번이 아닌 건 알지만 뭐 때문에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쵸? 아무것도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1번 아닌 건 알겠는데 이거를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은 이게 맞다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또 나라에 따라서 기호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표시는 좋은 표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저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어때요? 내가 어떤 요소에서 어떤 걸 틀렸는지도 볼 수 있고 안 쓴 게 뭔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의 표시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시하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단서 표시들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연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먼저 볼 건데 자, 우선 여러분들 5번 문제를 먼저 보실게요. 5번. 자, 5번 바로 풀겠습니다. 시간 1분 20초 시작.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고. 자, 우선 5번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일반론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교재에서는 지금 요게 GIS 문제입니다라고 이미 알려주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GIS 문제 풀듯이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GIS 문제인지 알려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GIS 문제구나 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GIS 문제인가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제 GIS 문제라고 하는가? 자, 그러면 GIS 문제들이 갖는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GIS 문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자, GIS 문제인지를 알려면 일단 첫 번째 어딜 보면 되느냐? 우선 발문을 봤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의 발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발문을 보고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GIS 문제들이 갖는 대표적인 발문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것은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가능한 것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능한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능하지 않은 걸 소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로 가능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가능하지 않은 걸 지우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나온 발문이긴 한데 뭐뭐 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이런 식의 발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요런 발문을 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걸 소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한 것만 우리가 모두 고를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문들이 기본적으로 GIS에서 조금 많이 나온 발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5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발문 어때요?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전형적인 GIS 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발문을 보고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딜 보면 좀 알 수가 있냐면은 선지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선지. 선지를 봤을 때 이 GIS 문제들이 갖는 좀 대표적인 특징이 좀 있거든요. 자, 선지가 뭐의 형태이면 좋냐면은 조합의 형태일수록 우리가 GI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지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 요러면은 기본적으로 GIS로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5번도 보시면 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세트로 이렇게 지금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앞에 여러분들 아까 2번도 마찬가지. 잠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2번 아까 어땠어요? 호텔, 항공기 출발 시각, 출발지, 목적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GIS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 선지가 조합이면 꼭 GIS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합이면은 대입해가지고 풀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뭐 꼭 GIS가 아니더라도 뭐 소고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선지가 조합이면 적극적으로 선지를 좀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또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문이라든지 뭐 요런 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얘가 대놓고 어떤 게 나온다? 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와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 대놓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대놓고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는 대놓고 나왔나요? 나왔죠. 형광펜을 꺼내보세요, 여러분들. 자, 형광펜을 꺼내보시고요. 자, 어디에 체크하냐면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여기 체크할게요.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형광펜. 자,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형광펜. 여러분들 그 제 수업 들으실 때는 형광펜 꼭 하나 좀 갖고 다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형광펜. 그래서 형광펜 하나 갖고 다니시는 게 좋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수업 때 형광펜을 굉장히 많이 칠해 드릴 건데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형광펜 제가 칠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장치가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내용은 바뀔 거고 소재 바뀔 거고 분명히 스타일은 바뀝니다. 그치만 뭐가 안 바뀌어요? 장치나 함정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걸 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때 는 제가 그 장치를 다 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서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시험장 갔을 때 새로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형광펜이 떠오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문장의 최원석이라면 형광펜을 칠해 줬을 텐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형광펜을 좀 칠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가지고 좀 하나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참고로 어떤 색깔 칠할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추천하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 여러분 그 형광펜 중에 마일드 라이너라는 형광펜 있거든요. 그 마일드 라이너 형광펜 중에 약간 개나리색 있어요. 개나리색. 저는 그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센 노란 개나리색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눈도 안 아프고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문구류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좋아한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일단 5번 문제. 자, 얘는 지금 너무나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GIS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발문도 GIS 발문이고요. 본문에 대놓고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를 했으니까 요건 부합 안 하면 탈락인 거고 선지도 조합입니다. 알겠어요? 얘는 너무나 전형적인 GIS 문제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싶은 이유는 알겠죠? 이 문제에 뭐 많이 나오고 있어? 괄호 신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괄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 이 문제 딱 봤을 때 첫 번째 문단 본다 안 본다? 거의 안 본다. 알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은 지금 포장지인데 여러분 제가 뭐만 체크하라 했어요? 숫자 있으면 체크하라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문단에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시하고 우리는 두 번째 문단부터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 지금 조건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안 되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얘가 거주지도 이전해야 되고 이사함을도 옮겨야 되잖아요. 자, 아래쪽에서 그럼 누가 탈락이에요? 거주지 X인 병 탈락이고 이사함을 X인 을 탈락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지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거 표 보자마자 어떤 생각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거주지랑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특히나 어때요? 동그라미가 대부분인데 혼자만 X다? 이런 거 의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수픽은 무조건 의심한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탈락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다만 무조건 체크해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 다만은 체크해야 되는 거고 자, 동일한 시라고 되어 있고 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죠,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갑이 울산광역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포함인데 저희 포함이 어디 포함이에요? 동일한 시 포함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음에 섬 보세요. 섬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제주특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제주특별 어디 있어요 지금? 요 아래쪽에 있죠. 네, 정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제외하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는 섬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괜찮다고 해서 정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이 이제 이 장소 옮기는 거에 대해서만 괜찮은 거지 나머지 요건까지는 문제가 없는지 원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시험은 이거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방금처럼 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될 뻔했는데 괜찮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번 건져놓잖아요. 그럼 또 빠뜨리진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건져놓으면 보통은 괜찮다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문제될 만한 사항이 예를 들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괜찮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물에서 건져놨는데 이걸 또 빠뜨린 행동 하진 않는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의 제주도가 괜찮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얘는 뭐 될 거라고 사실은 봅니다. 알겠죠? 뭐 실제로도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팁으로 들으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는 이제 걔 제외하는 거, 요 괄호 쓰는 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근데 한번 이 의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전비를 주는 거 왜 주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 자기가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한 거야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강제로 이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할 때 비용 같은 거 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보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동일한 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 왜 안 주는 거야? 가까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상 뭐 그냥 가까우니까 이전비 안 줘도 괜찮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섬은 어때요? 섬 원래 작으니까 섬 안에서 움직이는 건 원래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는 왜 주는 거야? 섬치고 너무 큰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섬치고 너무 크니까 요건 또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제도의 어떤 의미나 이런 목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풀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주도 엄청 큽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은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주시에 서귀포시까지 얼마 걸려요? 한 1시간 걸려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심지어 한라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1시간 뭐 걸립니다. 예, 아무튼 엄청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둘째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지랑 이사물은 발령받은 후에 이전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저걸 보기 전에 우리가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표에 표시한 거 보세요. 제가 지금 장소 썼잖아요. 지금 뒤에 OX 썼거든요. 근데 어디가 지금 하예요? 날짜가 하얗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해야 돼요? 이 날짜는 뭐에다 쓰라고 준 건지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줄에 아까 발령받은 후에 이전해야 되는 거니까 발령받은 것보다 먼저 옮긴 기는 탈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 을, 병, 기 지우면 남는 게 뭐예요? 정부 남았으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표가 나오면 우리가 다 쓰는지 이런 거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들 8번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바로 풀게요. 시간 1분 시작.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얘도 우리가 제일 위에 대상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 동안 대상에 보니까 자 65세 이상이잖아요. 자 누가 탈락이에요? B가 63세니까 탈락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만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고, 자 기저질환 중에 또 뭐는 제외예요? 천식이랑 고혈압은 제외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천식도 있고 고혈압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D랑 E가 탈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남아있는 게 A랑 C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랑 C인데요. 자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 2명이고 여러분 연령 구간이 2개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씩 골고루 줄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우리 시험의 출제자는 이런 장치 같은 걸 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 1명이었잖아요? 그럼 연령 구간 안 나눴을 겁니다. 그냥 몇 세 이상 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굳이 구간 나눈 건 저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사람도 2명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걸 골고루 쓸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75세 이상은 A고요. 아닌 건 C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한 명은 전액이고 한 명은 반액이니까 20만원, 10만원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30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뭐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당구장이 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얘는 당구장에다가 심지어 단까지 붙어 있잖아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뭐가 나와 있어요? 접종 이력 있으면은 얘가 2분의 1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시면 둘 다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해주면 편하게 30에 절반 때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은 2명에다가 15 고르시면 된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제가 이제 항상 피셋 시험은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좋은 이유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편집적으로 완벽한 거 요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정답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답도 항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 오답을 만들 때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 뭔가 조건이나 단서 같은 걸 뭐 잘못 적용했거나 뭐 함정에 빠졌거나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오답으로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자꾸 또 뭘 보려고 하냐면은 오답을 만들어낸 근거를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오답은 뭐 어떻게 해서 만든 오답인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이거를 실제로 문제 풀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게 답이 나오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 답을 고를 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나오는 오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생각할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숫자의 근거를 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2명인 케이스가 3번, 4번 두 개 있거든요. 여러분 출제자가 15, 30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애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장치인 거예요? 단서 썼냐 안 썼냐.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당구장 썼냐 안 썼냐 이걸로 정답과 오답이 갈라지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구장 표시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공부할 때 자꾸 또 어떤 걸 보려고 하셔야 된다? 오답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오답을 만든 근거를 여러분 자꾸 생각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또 쓰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오늘은 들어만 두시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1교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